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께 하나. 이게 지금 답변 포함해서 10분입니까? 답변 포함해서 10분.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네. 어제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국가재정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그러니까 R&D 예타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R&D 지출한도 실링 권한을 기재부와 공동으로 설정한다든지 이 법과 관련된 부분 대통령께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래 그 과기혁신본부를 만드는 그 취지 자체가 그 중심에는 예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국정이 가야 된다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부총리님. 제가 그제 이제 부총리님 질문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우려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과기부 이제 대통령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도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견이나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방침이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좀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기부나 또는 청와대와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고 어쨌든 제가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예. 또 저희도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 답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조금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사실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또 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무부처 장관께서 우려스럽다 그러면 이게 동력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는데 네. 또 과기정통부가 전체적으로 단기에 그걸 다 테이크오버하기에는 예. 조금 그래서 이제 중간적인 버퍼 완충 방법으로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도는 그렇게 바꿔놓고 한동안 기재부에서 이 본부장을 맡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운영하시는 묘의 문제니까. 근데 최소한 이 제도 변경하는 법 바꾸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배후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 점을 네.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 잘 알겠고요. 또 우리 과기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제팀 내에서 굉장히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엊그제 했던 얘기 다시 복습인데 이제 사업이 결정이 되면 돈이 즉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3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하다가 돈이 나오면 이제 사실은 그 회계 연도 내에 돈을 허겁지겁 쓰느라고 돈을 일선 표현을 하면 돈을 소진하기에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그 다음에 돈이 짧은 시간에 나오면 그거 소진하기에 정신없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제가 그제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보증서를 발급을 하든 아니면 돈을 기체를 하든 국가 전체적인 효용으로 보면 그 금융이자 부분만큼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총체적인 효율은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물리적인 공사 같은 거는 공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R&D나 이런 것 중에서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연초에 좀 과감하게 줘서 쪼개서 저희가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에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 지금 부총리님하고 동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지방 정부의 이제 과학기술 예산 통계를 한번 뽑아봤더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정부 예산이 이제 184조 가량 되는데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총액이 4,790억이에요. 5천억이 안 돼요. 2015년도를 뽑아봤더니 지방정부 예산이 173조인데 과학기 예산이 5,400억이에요. 2014년은 지방정부 예산이 163조인데 과학기 예산이 6,300억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과학기술 예산이 매년 감소돼가는 추세고 그 감소뿐만 아니라 절대액 자체가 너무나 적다. 그러면 이게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의지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숫자로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지방정부도 이제 성장 동력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점은 이견은 없는데 뭔가 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중앙정부 R&D 예산이 이제 19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부를 예산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를 떼어서 각각의 지방정부에 통으로 내려보내서 그래서 R&D를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제 제안 차원이니까요. 과기부 장관님이나 부총님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 재정 중에서 과학기술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중앙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상향식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영매칭을 좀 만든다든지 또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범위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총님, 원하시면은 네네. 참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정부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자체 장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질 겁니다. SOC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것들 위주고 두 번째로는 뭐 저도 즉흥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예산과의 매칭 부담이 지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압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 조정제도 전반적인 골관을 좀 새로운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포인트도 저희가 좀 같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R&D는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 19조 중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도 제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그런 오너십이 이제 부족한 그런 점도 있는데 정말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기부랑 의논해서 네. 저희 지방 재정 제도의 개선 또 R&D 전체 예산 속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두 분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마 작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무 발명 보상금과 관련해서 이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아마 이게 면세 대상이었는데 이제 근로소득 대상이 되니까 대학교의 교수님들 산단 맡고 있는 교수님들이 저희 방에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을 누차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큰 포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발명에 뭐랄까 이게 동력을 추동시킨다는 점에서는 세수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원래대로 면세로 환원시켜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구체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뭐 세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걸 거고 그게 뭐 큰 돈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조세 감면을 좀 없애겠다고 하는 그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은 자료가 갖고 예, 저기 서면 질의로 보낼 테니까 좀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초 쓰겠습니다. 저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네이버 지금 준기업 집단 지정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 날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요새 언론에 이제 그 이해진 전 의장에 대해서 이게 사주로 오너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된다라는 기사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네이버의 이제 이해진 전 의장께서는 그 공정거래법상 동일이라는 개념을 매우 부정적인 어떤 총수로 이제 이해되는 것이 향후 사업 수행에서 특히 해외 사업 수행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겠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충실히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서면 질의 형태로 추가로 보낼 테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 집단 제도 운영은 법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또 설명드리겠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향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